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2021년 메이시스 땡스기빙 데이 퍼레이드는 지난해와 달리 관중은 있지만 조심스럽게 진행 중입니다. 반면 인디언 원주민들은 필그림에 집합힌 원주민 조상을 추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미국인 1억 5,800만 명이 쇼핑할 예정입니다. 창고에서 일하는 로봇 숫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고기가 아닌 식물을 기본으로 하는 비건 땡스기빙 데이 푸드 인기가 높아지고 특히 한인이 쓴 비건 땡스기빙 데이 쿡북이 유명합니다. 할러데이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법무부는 바이러스 규칙을 안 지키는 승객을 강하게 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아프리카에서는 델타 변이보다 더 위험한 코비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결장에서 폴립을 제거한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은 모니터 중이며 NPR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은 현재 42%입니다. 미국인이 가장 걱정하는 건 인플레이션입니다. 산책하던 흑인 청년을 픽업 트럭을 타고 쫓아가 샷건으로 살해한 3명의 백인에게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사법 시스템만으로는 인종차별의 벽을 넘기 부족하다는 소리가 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추수감사절인 오늘도 방송을 듣고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역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보고 들어주실 여러분들께 추수감사절 바로 오늘 미리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은 지난해와는 조금 다르고 글쎄요 좀 편안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완전하게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추수감사절이고 하니까 편안하게 추수감사절과 연관되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었던 저조차도 여러분들께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그동안 수없이 말씀드렸던 것이 사실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런 내용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맨하탄에는 그 맨하탄 스트리트요 한 2.5마일 구간에서 퍼레이드가 진행이 되는데 5,300만 명은 이번에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이라는 게 거의 이제 추수감사절에는 가족이라든가 친구를 만나는 경우가 많죠. 1620년도에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102명이 도착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잉글리시 그 필그림 등이죠. 그쪽에서의 종교가 이건 아니다 하면서 오신 그런 분들 대서양을 건너서 매사추세츠에 플리머스에 정착을 하셨습니다. 로컬 인디언의 도움으로 102분이 도착을 하셨지만 한 90명의 인디언과 다음 해에 50명의 그런 그 필그림이 함께 우리 살아남았다 해서 축하하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부분적인 1620년 그 이후에 다음 해에 했었던 사실이고 첫 번째 땡스기빙 데이는 1851년 그러나 그때는 할러데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것도 아니었고 로컬에서 시작돼서 로컬 신문이 조금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에브라함 링컨이 이제 할러데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1851년 10월 4일이었답니다. 지금은 11월이지만 기도하고 감사하고 농업 전시 하던 농업 전시 이벤트가 미국에서는 1851년도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요. 마을 자마이카라는 이름의 마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농업 전시에서 했었던 것을 뉴욕 데일리 그 타임즈에 기자가 썼답니다. 그 기자 이름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기사를 쓰면 그 기사에 스텝라이터가 누구였는지, 컬럼니스트가 누구였는지 하면서 항상 by 누구 하고 이름이 붙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사를 보면은요, 1851년도에 아주 혈색 좋은 농부들과 그들의 순수하고 섬세하면서
자연미가 넘치는 사랑스러운 아낙네들, 딸들 이런 기사를 썼다고 하거든요. 한 주일 뒤에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11월 27일에 이제 공개적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감사하는 추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라는 단어를 썼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그 전국적인 추수감사절 그때 뭐 50개 주가 다 있었던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전국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1851년이면은 캘리포니아주가 있었던 때네요. 그때 어쨌든 그래서 보면은 땡스기빙 데이 하고 매사추세츠 당시에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면은 그대로 그 캡처한 사진을 보면은 뉴햄프셔, 뉴욕, 오하이오, 커네디컷, 뉴저지, 펜실베니아, 메인, 메릴랜드, 인디아나 이 정도가 땡스기빙 데이가 있었답니다. 로컬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원주민과 필그림이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서 친절하게 음식 먹으면서 이걸 했다. 땡스기빙 데이 선포를 했다. 그건 아니라고 오늘 뉴욕타임즈가 과거의 뉴욕타임즈 기사 등을 쭉 추려서 알려주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974년도 기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플리머스 호를 타고 온 사람들도 원주민들과 서로 그들의 도움으로 살고 살아남고 했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뭐 경배하고 rejoice 이런 것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1974년도를 보면은 원주민 조문의 날 원주민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원주민의 땅에 말하자면 들어오거나 침투해서 얼마나 많이 숨졌습니다. 총과 칼과 병균 이런 것 등으로 너무 순수하게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는 원주민들에게 그 점을 쫙 뿌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래서 원주민 조문의 날 그리고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이 땅과 관련해서 원주민과 처음에 100몇 명이 왔었던 그 필그림의 자손들과의 싸움은 이어진다. 원주민과 했었던 약속을 백인 점령했었던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플리머스에는 원주민들이 본인들의 뭐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또 할머니 또 할머니 하는 그 조상들을 추도하면서요. 뭐 우리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원주민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땡스기빙 데이 하면은 뉴욕에서 메이시스 백화점 아주 풍선들 많이 나오고 하는 그런 퍼레이드만을 생각하지만 매사추세츠 그 프리머스의 바로 그 현장에서 원주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숨졌던 조상들에 대해서 추도식 하는 것도 몇 년 전부터는 많이 보도를 하고 있죠. 에브라함 링컨이 1863년이 돼서야 10월 3일에 추수감사절 뭐 남북전쟁 중이었지만 남북전쟁을 뒤로 하고 우리가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A Day of Thanksgiving. 그때는 이제 지금은 Thanksgiving Day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A Day of Thanksgiving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뉴욕 타임스도 바로 그것을 프론트 페이지에 Thanksgiving Day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선언을 했다 하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남북 전쟁을 하고는 있지만 경제도 나아져야 되고 부분적으로 나아지는 점도 있고 겸손한 참여하는 국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땡스기빙 데이를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라는 게 미국에서 매년 진행이 되지만 약간 달랐던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오늘 뉴욕타임즈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1918년은 전에는 몰랐어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팬데믹이 당시에도 그 독감이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1차 대전이 11월 11일에 끝났잖아요. 독감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한창 퍼지고 사람들이 숨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축제 땡스기빙 데이 축제를 했고요. 1930년도는 대공황 또 대공황 회복에 대한 기대, 희망 같은 것들이 있었겠죠. 무드는 물론 어두웠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자.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그 해양 경비대 멤버들을 방문을 했고 또 바이든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대통령과 부통령이 뭐 음식이 필요한 그런 뭐 푸드뱅크에도 오늘 간다는 것 같거든요. 지금은 해양 경비대원들과 악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1939년도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추수감사절을 조금 앞당겨서 경제를 살려보려고요. 쇼핑 기간을 좀 늘려보려고 에브라함 링컨이 마지막 그 목요일로 했었던 것을 이제 네 번째 목요일로 했습니다. 1939년도에. 그런데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자 다시 그것을 포기하고 네 번째 목요일로 갔습니다. 11월 28일을 넘기지 않게 되는 거죠. 달력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할러데이 크리스마스 쇼핑도 12월 이전에 이미 추수감사절 딱 끝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추수감사절이 오고 있는데 1963년도가 되니까 또다시 암살 사건이 일어나죠. 존 F 케네디 암살. 대중적인 축하 같은 것은 많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이시스 퍼레이드는 그때도 펼쳐졌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너무 실망할 것을 생각을 해서 어린이들이 그 퍼레이드에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했고 2020년 그 이후에 지난해에는 땡스기빙 데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지난해에는 고립된 땡스기빙 이런 얘기를 무척 많이 했었는데 사람들은 2021년도 올해는 조금 달라진 거죠. 팬데믹이 그래도 뭐 지금 사망자가 지난해보다도 올해 더 많긴 하지만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두 번 다 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존슨 앤 존슨까지 포함을 해서 반이 넘기 때문에 60% 정도는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모이기는 하는 거죠. 그런데 올해의 이 땡스기빙 데이도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 없죠. 어떤 가족들은 우리 지난해 못 모였는데 올해 모여서 좋네 라고 하지만 또 많은 가족들은 이제는 더 이상 모일 수 있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죠.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어둡고 마음 아프고 슬프고 한 땡스기빙 데이가 되는 것도 2021년에 다른 해와 다른 특징일 겁니다. 아주 복잡한 심정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에 얹혀 있는 거죠. 메이시스 퍼레이드는 지난해에는 관중이 없었고 루트도 짧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관중도 있고 한 6,500명이 오늘의 퍼레이드를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지난해에는 960명이었습니다. 굉장히 커진 거죠. 그리고 마일도 2.5마일 되고 자이언트 풍선도 있고 꽃차들도 있고 마칭 밴드도 올해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퍼레이드 자체에는 12살 미만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메이시스 뉴욕의 퍼레이드가. 왜냐하면 12살 미만은 5살부터 11살까지 겨우 얼마 전에서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백신 접종 맞고 그리고 백신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까지 확보한 어린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12살 이상만 이 퍼레이드에 참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꽃차에서 타고 손 흔드는 그런 어린이들이 전에는 정말 어린 아이들도 있었는데 올해는 전부 12살 이상 10대의 백신 접종자가 됩니다. 대신에 이제 관중은 뭐 백신 접종을 꼭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요구는 없고요. 그리하여 올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행도 떠나고 메이시스의 그 퍼레이드도 이어지고 뉴욕뿐만이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또 어떤 곳에 살고 계십니까? 동부의 조지아주 아니면 또 뭐 캐나다와 접한 어떠한 주들에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지난해와는 다르지만 땡스기빙 데이를 지내시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출근한 저희 동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추수감사절 집에서 터키를 올해 굽는다. 지난해에는 안 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동료보다 올해는 그냥 쉬기로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동료가 훨씬 많은 것으로 봐서는 아마 오늘은 그 여러분들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뭐 어떤 뭐 마켓에서 주문을 하셨다던가 아니면 뭐 터키 대신 가볍게 더 쉬운 그 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치킨으로 하신다던가 그도 저도 하지 않고 모임도 올해까지는 조금 쉬고 계시는 그런 그 한인 가족들이 많이 계시리라 짐작하는데 제 짐작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다시 한번 해피 땡스기빙 데이 인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드시고 해피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났거든요. 그 결정의 배경에는 또 미국이 어떤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젊은 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때 뭐 연말 연시 또 신경도 쓰게 되고 갑자기 뭐 무거운 것을 확 든다던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신체에 중대한 변화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나의 몸을 좀 관찰 좀 해주시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종합 검진을 받았는데 결장에서 그 폴리블 제거를 했다고 하죠. 다른 덩어리들도 조금 제거를 했답니다. 2008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뭐 작은 주머니도 제거를 했고 해서 의사가 앞으로도 좀 체크를 해봐야지 된다. 그 이외에는 건강하고 활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85분 동안 왜냐하면 이제 결장 뭐 점검하고 할 때는 마취를 해야지 되니까 미국에서 역사상 최초로 부통령이 대통령을 권한을 대행을 하면서 아무것도 한 일은 없을 겁니다. 스탠바이 했었던 거죠. 85분 동안. 그리고 대통령의 전체적인 지지도는 가장 낮은 지지도가 지난주에 퀴니피악 대학의 36%였는데 NPR 방송인 마리스트와 함께 여론조사한 결과 전체 42%가 지지한다. 그런데 이것도 당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어서 민주당은 81%, 무당파 44%, 공화당은 3%만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아무리 미국에서 세 그룹으로 나눌 때요. 가운데 무당파가 있고 무당파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공화당 이런 뭐 약간 비슷하게 양쪽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무당파가 많다 하더라도 공화당이 뭐 3분의 1 조금 안 되죠. 안 되는데 3%밖에 지지하지 않으면 이것은 국정 운영을 펼쳐나가는데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은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까 하는 것인데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지금 현재 미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경제, 특히 인플레이션, 4월 달에는 경제에 대한 지지도가 54%였는데 지금은 42%로 내려갔습니다. 전체적인 지지도도요. 민주당이 81% 현재 지지한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 전에는 9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무당파는 별로 차이가 없고 공화당은 얼마 전에 10% 지지율은 나왔는데 지금 그것이 3분의 2가 날아가고 3%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같은 여론조사 결과 그게 이제 비교가 가장 쉽죠.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서 39%, 두 번째가 임금 18%, 노동력 부족 걱정이야.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이 걱정하시겠죠. 11%. 그에 비해서 집값, 실업률, 가스값 걱정하는 사람 똑같이 각각 9% 나왔습니다. 1048명을 대상으로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오차 범위는 4.25%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3명의 백인이 1명의 흑인을 픽업 트럭 타고 피스톨과 샷건을 가지고 쫓아가서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잠시 뒤에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판결은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그것으로서 충분하지 않다. 이 말은 아직도 피부색 그 자체 때문에 어떠한 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 피부색이 어떻건 내가 피부색 때문에 누구에게 맞거나 숨지거나 한다는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습니까? 가장 큰 두려움이고 가장 억울한 두려움이기도 하고 뭐 어찌 보면 너무나 비상식적인 그러한 현상이기도 하죠. 이런 게 없어져야지 된다. 그는 오늘 25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숨질 때 2020년도에. 여기 있어서 엄마 아빠와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냈어야지 된다. 이게 대통령의 얘기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피도 있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마찬가지. 다른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이고 친구고 가족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3명의 백인 남자는 2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었고 또 한 사람은 이웃이었습니다. 25살의 아우마우 아베리라는 청년이,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죠. 이 청년이 자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와 아들이 블랙이거든요. 이상한데 뭐 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일단 블랙이라는 자체로 의심을 받죠. 뭐 경찰들도 그러고 공무원도 그렇고 그것은 아주 오랜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또 그 뭐 범죄를 많이 저지르잖아.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교육받기도 힘들게, 집도 구하기 힘들게, 그들이 사는 동네를 따로 몰아놓고 발전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왔죠. 아주 오랜 동안. 그러니까 정말 캐세라세라, 아무리 해봐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아니 그냥 뭐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아들도 다 감옥을 들락거리고, 이런 시스템 자체를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이해를 하지 않으신다면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많은 그 서러움을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가운데서도요, 코리안 아메리칸처럼 또 그 백인처럼 교육받고 부잣집에서 자라서 잘 산 사람들은 다른 그 백인들과 똑같이, 코리안 아메리칸과 똑같이 더 잘 살고 있습니다. 다만 숫자가, 어떤 숫자가 더 많은가, 개인, 이쪽은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면 이쪽은 집단적으로 너무 힘들게, 같은 인종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해서 이 청년이 어디서 조깅을 하고 있었냐면요, 조지아주의 이제 그 남동부의 사틸라 쇼어라는 그쪽에서 하고 있었더니, 이제 조금 잘 사는 그런 동네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경찰 보고서, 사람들이 찍은 비디오, 뭐 휴대폰 비디오 등등 911 보고 같은 것을 쭉 해서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이 픽업 트럭을 타고 피스톨과 샷건으로 가서 아들이 3발인가 4발인가를 쐈습니다. 그래서 뭐 아들은 9개 혐의, 아버지가 몇 개, 이웃이 몇 개 혐의 이렇게 됐는데 무죄들을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청년이 뭐 물이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수도가 나와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동네에 따라서 거기서 좀 조깅하다가 물을 마셨다. 트레스패스가, 남의 집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잔디밭에라도 들어가서 호수, 이게 물이 있으니까 물 주려고 물을 조금 마셨다 하는 게 잘못일 수 있습니다. 트레스패스가, 그 무단 침입이 잘못일 수는 있지만 그게 형사법 위반도 아닌 것이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는 서라 하는데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망치려고 시도를 했고, 그리고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스탑이 돼서 오고 갔을 때 좋은 감정들이 오고 갈 수는 없었겠죠. 무엇을 훔치려고 하는 것 같아라는 그 의심만으로 총을 쏴서 숨졌다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이 3사람이 자경단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무죄 판결을 받은 그 카일 리트나우스와 마찬가지예요. 일리노이 청년이 위스콘신까지 와서 블랙 라이프 매터 시위대로부터 어떠한 가게들을 지키겠다고 샷건을 들고 다니면서 총 쏘고 다니고 공포탄도 쏘고 했었던 거죠. 이 3사람도 우리 마을인데 흑인이 왜 들어왔어? 하면서 자경단처럼 하다가 서라 하고 시민이 또 체포도 한대요. 이게 또 그 지역에 따라서 그 법이, 자경단이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법이 아주 그 애매모호하고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렸는데 11명이 백인이고 배심원 가운데서 1명이 흑인이었습니다. 동네가 백인이 많은 그런 동네니까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을 때 한 남자가 와 하고 짧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판결에, 유죄라는 판결에 만족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비디오를 보니까 판결문을 읽다 말고 누가 됐든지 여기서 그렇게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은 나가야지 됩니다 하고 쫓겨냈습니다. 그 사람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냐면 숨진 청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법정 밖에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우리가 오래 싸워왔는데 어려운 싸움이었고 감사하다. 우리 아들의 죽음이 정말로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구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Deep South에서요. 백인 11명, 배심원, 그리고 흑인 1명이었는데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너무 확고한 그 유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이 어머니가 우리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정의라는 것은 justice라는 것은 배심원 판결이 아니다. 이 앞으로는 자경단에 의해서 피부 색깔만으로 이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사회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정의, justice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 12명의 배심원들이 이게 과연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인종차별에 의한 총쏘미였는가, 살인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Maybe 11명이 백인, 1명이 흑인이었기 때문 그것이 어느 정도 이유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인종차별에 관한 시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따지지 않고 그 살인이 유죄냐 무죄이냐만 따졌습니다. 74일 동안 체포도 안 되고 재판을 했죠.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진정한 정의는 피부색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뭐 저의 그 친인척들 자녀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만 피부색이 하얗지 않은 게 아닙니다. 브라운도 브라운 내지는 옐로우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어제 그 리튼하우스라는 청년 총을 쏴서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부상당하게 하고도 무죄 판결을 받은 그 사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숨졌어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백인 3명에 의해서 쫓아가서 픽업 트럭을 타고 조깅하러 가는 청년을 쫓아가서 샷건으로 땅땅땅 쏴서 숨졌는데 그런 아버지가 그 유죄 판결에 대해서 아 하고 딱 하나의 탄성이었습니다. 아 탄성을 지르자 판사는 법정 밖으로 쫓아내고 누구라도 그렇죠. 비극인 거죠. 누구라도 유죄 판결을 받고 누구라도 숨지고 누가 숨지도록 총을 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미국의 인종의 다름에서 나온 그런 그 어떠한 그 슬픈 비극일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비극에 대해서 리튼하우스라는 17살 청년도 본인이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을까 무죄 판결을 받을까 너무 두려워할 때는 엉엉엉 꺽꺽꺽 정말 청소년 순진무구한 청소년처럼 울고 그러한 것이 배심원의 무죄 판결에 내가 저 사람들은 총은 안 가졌지만 내 총을 빼앗아서 나를 쏠까 봐 이거 자기 방어예요. 이번에 이 3명의 백인 남성들도 혼자 있는 그 청년에 의해서 본인들이 다칠까봐 자기 방어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리튼하우스라는 그 일리노이의 그 청년도 저 사람들이 총을 갖고 있진 않았지만 스케이트보드로 내 총을 빼앗아서 나를 살해할까봐 내가 총을 쏠 수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봐주세요 하고 아주 순진무구하게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유죄 판결이 나와서 차 안으로 갈 때는 활짝 웃고 또 그것도 이해가 되죠. 본인의 생명에 관련된 안도의 웃음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이 그 자경단으로 활동하기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 엄청나게 지지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 청년들 이쪽 그룹은 그 블랙 라이브스 매러 시위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유죄 판결이 아닌 무죄 판결을 받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며칠 만에 만나서 활짝 웃고 손가락 치켜들고 하는 이런 사회가 미국이지는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본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총을 쏴서 숨지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웃음을 멈추고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은 너무너무 대중적인 얼굴이 됐잖아요. 기금도 지금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출연료도 많이 받고 있어요. 여기저기 18살이 된 리튼하우스라는 청년이. 그러니까 이럴 때쯤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웃으면서 손가락을 치키는 게 아니라 숨진 사람에 대한 어떠한 추도 같은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겠다는 거죠. 바로 그런 날이 오는 것이 justice다.
이번 조지아주의 25살 숨진 청년에 대한 배심원 편결 케이스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요. 가장 끝에 가면은 결국은 인종이 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기 있는 이유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인기 없음의 이유 모두가 인종에서 비롯됩니다. 인종. 다 따지고 끝에까지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거거든요. 이민자들, 유색 인종이 백인, 당신들의 일자리를 뺏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요. 잠시 뒤에 다시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이제 문 닫은 곳이 많다 하더라도 내일부터는 문을 열잖아요. 애프터 추수감사절, 포스트 추수감사절 세일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타겟이 문을 닫았습니다. 1억 5,800만 명이 지금부터 월요일까지 쇼핑을 한다고 하니까 인구가 3억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1억 5,800만 명이면은 쇼핑하기 힘든 사람들을 빼고는 반 이상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뭐 3살, 4살 어린이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뭐 90살, 100살 되신 분들이 쇼핑을 많이 하지는 않으실 테니까 지난해보다 200만 명 많답니다. 그러나 아직도 2019년 팬데믹 이전보다는 700만 명 더 적은 숫자랍니다. 그렇지만 판매 액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건값이 올랐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그 지난해에도 별로 쓰지 못했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쓰겠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대부분이 아마 선물 값으로 쓸 것이다. 전국 소매협회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을 예상을 한 겁니다. 34%의 쇼핑객은 선물을 더 많이 사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사실은 그 블랙 프라이데이는 몇 년 전부터 별 의미가 없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조금씩 당겼잖아요. 언젠가부터 쇼핑 시즌이 일찍 시작이 됐고 올해는 뭐 더 일찍 시작됐죠. 공급망 때문에 뭐 못 살 것이다. 선반이 빌 것이다. 저도 여러분들께 어떤 때는 송구스러우면서도 이거 물건을 사시라고 조장하는 것 아니에요 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식탁에서 스파게티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스파게티 그 토메이토 소스 같은 것이 없어지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요. 사실은 스파게티에는 생토마토를 많이 넣는 것이 훨씬 생생한 맛이 나고요. 올해도 그렇게 일찍 쇼핑이 시작이 됐는데 아마존, 타겟, 월마트, 베스트바이, 블랙 프라이데이 프로모션을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이 또 온라인으로도 많이 프로모션을 한다는 건데 내일 쇼핑하실 분들의 64% 쇼핑객 전체 쇼핑객이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100%라고 할 때 64%가 스토어에 가서 쇼핑을 하겠다. 가게에 가서 온라인이 아니라 지난해보다 51% 늘어났습니다. 10명 가운데 이제 6분 정도는 뭐 가게에 가서 그냥 사람들 조금 보면서 쇼핑하는 거 크게 걱정은 안 해 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60%는 완전하게 백신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점점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창고가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아마존을 포함을 해서. 그래서 창고에서 일하는 로봇 숫자가 정말 크게 늘어난답니다. 선택,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무엇을 준비하면 작은 것부터 뭐 볼펜부터 종이도 있어요. 막 반짝반짝거리는 아트지 같은 거 저는 온라인에서 사거든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문방구, 아트 파는 그런 곳들이 점점 규모도 줄이고 물건이 없으면 들여놓질 않아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온라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온라인으로 제가 주문을 하면은 로봇가 다 로봇 손으로 딱 선택을 해서 어디로 보내고 뭐 그 포장하는 그것까지 완성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월마트가 됐건 뭐 타겟이 됐건 아마존은 물론이고 이커머스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커머스 또 노동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로봇을 훨씬 많이 배치합니다. 단순 작업은 로봇가 잘하잖아요. 24시간 쉬지도 않고 하니까 할 수 있는 양도 사람보다 많고 해서 이제 그런 일이고요. 그래서 님블이라는 그 로보틱이 있는데 인공지능 같은 것으로
뭔가를 일을 더 잘한다는 건가 봐요. 모방 학습을 해서 그 단순이니까 굉장히 그 잘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창고에서 로봇가 곧 soon 인간을 대신하진 않는다. 곧 대신하진 않는다. 그러나 someday in the future 창고는 정말 몇몇 관리 감독하는 사람을 빼고는 로봇가 대신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로봇가 할 수 있는 일은 심지어 뭐 구글 같은 데도 구글의 모든 빌딩을 전 세계의 빌딩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전기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 구글 엔지니어들이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엔지니어들이 걱정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자동화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일자리가 없는 거네? 이런 형태로 이제는 이커머스가 활발해지면서 창고 직원들은 사람보다는 로봇가 훨씬 많아진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 중요한 코로나 바이러스 속보 전합니다. 셀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코비드 변이 바이러스가 사우스아프리카에서 발견이 됐답니다. 영국 과학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보건복지부 장관도 얘기를 했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보츠와나 역시 그 남아프리카죠. 여기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돼서 이제 발견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해서 뭐 한 100명 정도 감염된 케이스를 확인을 했는데 이름도 짓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알파, 베타, 감마, 마지막 그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인데 그 다음 그래서 이름을 확실하게 이제 공고하게 하기 전까지는 B1, 1529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델타보다 더 강하답니다. 어떤 형태로 강하냐면은 이 변이 바이러스에 걸리고 나면은 더 오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더 오래 이걸 가지고 있고 더 많이 그러니까 전파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왜 사우스아프리카에서 발견된 것이 이제 중요한가 하는 게 HIV 바이러스를 대해서 취약한 사람들, 충분히 치료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아직도 그 스틸 그 환자이고 한 그런 사람들에게서 제일 먼저 이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곧 아무튼 이름은 갖게 되지만 델타보다 나쁠 것이다. 나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 자체는 분명한 경고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미국에서는 뭐 여행객들 특히 이제 비행기 타고 계시는 분들이 코비드 룰을 안 지키고 룰 안 지키는 것 가운데 3분의 2 이상은 마스크 안 쓰는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 지난해에 5천 몇백 케이스가 있었는데 5,339개 케이스에서 3,856개 케이스가 마스크 관련이었는데 법무부와 연방항공국이 정보를 교환을 해서 뭐 승무원 폭행까지 하잖아요. 이런 경우 역사적으로는 연방항공국이 민사 위반으로 경고하고 처리를 했는데 이제는 뭐 벌금도 물게 하지만 더 강하게 처벌할 것이다 하는 얘기, 형사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형사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과 민사로 벌금만 내게 하는 것은 다르죠. 1월 달부터 연방항공국이 한 번 위반하면 뭐 37,000달러 그리고 한 번 위반할 때 여러 개 케이스를 적용시키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형사법 위반이면 이건 또 다른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신체 구속 등을 포함해서 제너럴 허스피털이 1963년도부터 방송된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 25년 동안이나 같은 역을 맡았던 사람, 또 다른 사람, 백신 접종 안 받는다고 드라마에서 도중하차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강혜신이었습니다.